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다음 달 6월 5일이 되면 전 세계 약 750만 명의 재외동포들을 위한 종합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고 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피치 못한 이유로 고국을 떠난 선조들과 그 후손들에게 있어 희소식일 텐데요. 이는 비단 해외 동포뿐만 아니라 국내의 국민에게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YTN 특집 더 큰 한국이 온다를 통해서 해외 동포들의 음성과 관련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앞으로 재해 동포와 관련해 변화될 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재해 동포와 우리 국민 간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재해동포청 출범과 재해동포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추산되는 재해동포의 수는 약 750만 명이며 이는 국내 총인구와 비교해 15%의 규모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재해동포라는 단어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재해동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국내 국민 인터뷰로 확인한 재해동포에 대한 인식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재해동포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나 생소하다고 응답했는데요. 과거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해서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로 떠나게 된 재해동포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무력 충돌이 발생한 수단에 동포를 구출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난민이 된 고려인의 귀국을 돕는 일 등 재해동포를 위한 우리 정부의 활동 사항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해동포를 위한 전담기구가 부재했음도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동포 관련 업무에 따라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등으로 담당 기관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불편함을 토로하는 재해동포의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재해동포 전담기구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며 정책적 요구와 기후 출범의 과정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무엇이 변화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일 텐데요. 재외동포청의 핵심 업무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진단하는 내용으로 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던 재해동포재단의 2배 규모로 확대되는 인력으로 외교부 일부 업무가 이관되고 특정 지역의 재해동포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재해동포청의 업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디지털 서비스 구축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입국 기록, 비자, 가족관계 등록을 위한 민원 업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공간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 각종 민원에 대한 비대면 통합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재해동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해동포의 귀환이 인구 절벽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재해동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 인식이나 공감대의 조성도 함께 요구되며 이를 위한 언론의 역할의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 6월 재해동포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재해동포를 위한 정책적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미디어의 활동이 함께 더해진다면 재해동포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해동포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의 동포들의 상생을 돕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